자, 16번 응용 소프트웨어 기초기술 활용의 프로토콜 문제. 그죠? 자, 이번엔 동적 라우팅 프로토콜 적으세요예요. 자, 이건 제가 조금 더 문제를 보강해 봤는데요. 자, 시험장에서 자, 프로토콜이나 이름을 적을 때 약어가 있고 약어가 그쵸? 약어가 따로 존재하는 단어들이 있어요. 아니면 풀스펠링. 그럴 때 영문 약어로 쓰세요가 뒤에 붙는 경우가 있고요. 그냥 그것은 무엇인가 여기서 끊는 경우가 있어요. 자, 만약에 무엇인가라고 하면은 풀스펠링을 적으셔도 맞고 약어를 적으셔도 맞아요. 근데 만약에 시험장에 가셔서 영문 약어로 쓰세요가 있으면 풀스펠링 적으면 빵점이에요. 그죠? 둘 다 적으면 안 되고요. 약어 적으라 그럴 땐 정말 약어만 적으세요. 자, 이 문제의 키워드는 시험지에 대규모 네트워크가 있었고요. 대규모 네트워크와 관련된 라우팅 프로토콜, 더 정확하게 링크 상태의 라우팅 프로토콜, 이게 키워드로 존재를 했어요. 이게 키워드로 존재했어요. 자, 대규모 네트워크를 안정되게 운영할 수 있는 퓨어 라우팅 프로토콜로 최적의 경로를 계산할 때 SPF 또는 다이젝스트라 알고리즘을 이용한다. 이건 제가 추가한 건데 이런 알고리즘이 반영돼서 각 목적지까지 최적의 경로를 계산하는 동적 라우팅 프로토콜. 자, 시험장에서는 대규모의 동적 라우팅 프로토콜, 더 정확하게는 링크 상태 프로토콜, 이 두 가지가 키워드로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답 생각나세요? 두 가지 중에 하나죠. 그죠? RIP보다는 그거는 제한이 있어요. 규모의 제한. 대규모에 적합한 동적 라우팅 프로토콜, 링크 상태 프로토콜은 OSPF라고 적으시는 겁니다. 뭐 소문자 적으셔도 그건 맞아요. 근데 제가 약어로 적으라 그랬으니까 얘만 답이고요. 만약에 저 풀네임으로 적으세요. 이런 건 지금 출제하기가 좀 그렇고요. 약어가 빠졌다 그러면 둘 중 하나만 적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OSPF는 당연히 출제가 될 건데 출제가 됐고 저희 필기에서는 이미 먼저 나왔죠. RIP와 관련돼서 또는 OSPF는 항상 출제가 돼 있는 거죠. RIP가 호비 15개로 제한이 있으니까 그거보다 조금 더 널찍하게 내부 라우팅 프로토콜로 안정화되고 대규모에 적합한 게 OSPF다. 여러분 이미 학습하신 거니까 정의적으로. 자, 17번도 마찬가지로 저는 영문 약어를 적어봤어요. TCP IP에서 IP 계층에서 신뢰성 없죠. 비연결형 프로토콜인 IP를 대신해서 송신 측으로 그렇죠? 네트워크의 IP 상태 및 에러 메시지를 전달해주는 프로토콜. 자, 이런 문제 상황. IP 상태나 에러 메시지를 문제 상황을 전달하는 프로토콜을 ICMP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TCP와 관련해서는 주요 시험 범위죠. 그래서 ICMP, 약어니까 ICMP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만약에 그런 게 없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 소문자로 적으셔도 좋겠다. 자, 시험장에서 이렇게 가로 열고 약어와 동반해서 적는 경우는 채점의 뒷부분은 하지 않습니다. 오타 나올 수 있으니 여러분 정확하지 않을 경우에는 약어를 적으시는 게 맞습니다. 자, 이 문제 속상하죠. 그죠? 자, 그런데 정확하게 18번 문제는 시험 범위에 제가 기타로 뽑았는데요. 이 악수령 문제는 프로그래밍 언어 활용 모듈 맞습니다. 자, 프로그래밍 언어 활용하면서 식별자, 변수명. 자, 변수명을 짓는 방법이 있어요. 자, 권고안도 있고, 뭐 그런 습관적으로 하는 관습이라는 게 있는데, 헝가리안 표기법에 대해서 설명하세요라고. 간략하게 설명하세요. 헝가리안 표기법에 대한 문제가 약수형이 나왔는데 우리 이거 기타니까 마이너스 하기로 했잖아요. 마이너스 5점 하죠. 자, 그래도 한번 봅시다. 헝가리안 표기법. 이것 때문에 기분은 나빴어요. 시험장에서. 근데 이렇게 당황하는 문제가 나왔을 때 여러분 무시하시라는 거죠. 그럼 연습을 하고 가셔야 돼요. 어려운 문제 나올 수 있어요. 그럼 포기하세요. 그 문제만. 근데 그 문제 때문에 다른 문제를 포기하시면 안 된다라는 걸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컴퓨터 프로그램의 변수명에 대한 또는 함수명.
그죠? 예, 그러니까 대부분 식별자, 근데 변수명을 얘기하는데 식별자 이름을 작성할 때 데이터 타입의 정보를 이름의 접두어로 둔다. 그죠? 예, 이 언어마다 약간의 헝거리안 표기법에 대한 그 약어의 접두어의 그죠? 인덱스 역할을 하는 접두형의 예, 약어 표현이 있는데 그 중에 뭐 인트형이다 그러면 나는 넘버니까 그냥 NUM 하고 싶은데 T를 내는 거예요. 이건 인트형 변수예요. 그죠? 예, 이렇게 문자열이다 그러면 그냥 네임이라고 하면 되는데 str을 붙여라 라고 해서 그런 관습 행위를 헝거리언 표기법이라고 한다라고 해서 그러한 표된 규칙이다. 그러니까 키워드는 자료형의 정보가 변수명에 추가되는 것이다.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자, 그냥 뭐 보너스로 알고 계신 분들은 득점하실 수 있고 이건 맞아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 리팩토링은 나올 줄 알았잖아요, 여러분. 필기에도 실기에도 주시험 범위예요. 자, 그런데 실기에서 굳이 구별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아주 정확하게 얘기 드렸죠. 실제 구현하는 프로그래밍 언어 활용 모듈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 약수령 문제인데 이런 경우 주의하세요. 리팩토링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하세요. 이렇게 안 나오고요. 목적을 설명하세요라고 나온 특이한 문제예요. 자, 그러면 정의를 내가 썼어요. 5점 안 줘요. 그죠? 정의에 대해서만 적었을 때는 부분 점수는 좀 부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문제의 의도는 목적 또는 장점, 단점을 쓰세요 하면 장점, 단점에 대해서 적어야지 원래 배점이 나가는데 그나마 저희 정보 처리에서 필답형에서 채점의 기준이 좀 넓은 범위에서 넉넉하게 유연하게 채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부분 점수라도 득점하신 분이 일부 계세요. 자, 목적은 무슨 목적이다. 뭐뭐를 위해서, 그죠? 또는 아예 목적이라고 적으세요. 이런 목적으로 한다. 리팩토링은 이런 목적으로 한다. 무슨 목적? 가독성을 높이고. 가독성을 높이는 목적으로 한다. 끝. 리팩토링은 유지보수를 편리하게 하려고 한다. 끝. 그렇게만 적으면 5점이에요. 뭐 이걸 이렇게 많이 적으라는 게 아니에요. 자, 원래 정확하게 리팩토링은 이러한 작업인데 이런 목적을 가지고 수행한다. 이게 정말 좋겠죠. 자, 리팩토리 정의를 할 경우에는 부분 점수 부여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틀린 얘기를 적으면 감점이 아니고 아예 빵점이에요. 틀린 얘기가 포함되면. 자, 리팩토링을 하면 성능이 좋다. MMO 하면 빵점이에요. 어떤 성능이 좋냐 이거예요. 가독성도 성능의 일부고요. 유지보수도 성능의 일부예요. 자, 보통 성능이라고 했을 때에는 개발을 빨리 할 수 있다. 리팩토링을 통해서. 그러면 그건 성능이 좋아진 거 맞죠. 자, 그렇게 해서 프로그램을 빨리 작성을 해서 성능이 좋다. 버그를 빨리 잡아낼 수 있다. 근데 리팩토링은 키워드는 가독성이 있습니다.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자, 그래서 뭐 또는 좀 명확하진 않을 때는 목적은 겉으로 보는 소프트웨어의 기능은 변경하지 않고 내부적인 구조만 변경한다. 이건 정의죠. 그런데 이 문장에 이해하기 쉽고 이것 때문에 수정하기 쉽다. 그렇게 만드는 과정이다. 자, 수행한다. 디자인 개선을 하기 위해서 수행한다. 그러면 그건 또 맞습니다. 그래서 정의만 적으시면 좀 곤란하고요. 목적, 추구하는 바, 결과를 적으셔야 점수 부여된 문제입니다. 우리가 헝거리안 표기법으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시험장에서. 그런데 이 문제 때문에 여러분이 너무 실망을 하신 문제예요. 자, 그런데 어떻게 해요? 기타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자, 기타가 아닐 경우에는 이 부분은 어느 부분? 방금 봤던 기초 소프트웨어 응용 활용. 응용 소프트웨어 기초 활용 그 부분에 속하는 거죠. 네트워크 쪽 문제. 그쵸? 자, 공통으로 들어갈 적합한 용어. 설마 했어요. 왜냐면 이 앞전 시험에서 그쵸? 1회 시험에서 프로토콜의 3요소를 적는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냥 용어 문제라고 보고 힌트를 볼게요. 자, 해당 문제는 솔직히 말하면 전공서에 있는 본문이었기 때문에 출제에 이런 문제를 출제하면 돼요 라고 했을 때 뭐
자, 공단에, 그쵸? 문제 은행에 존재하니까 출제 범위도 왜곡되지 않고 보안 쪽, 그쵸? 예, 교재에서 출제가 됐는데 이렇게 설명을 한 게 틀린 건 아니라는 거죠. 그죠? 예, 틀린 건 아니고 범위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안타까운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마이너스 5점 할게요. 우리는 이거 맞을 게 아니라는 거고, 이런 거 나왔을 때는 당황하지 말고, 아유, 알면 쓰면 5점이죠. 고득점 합격. 자, 본래의 의미는 외교 분야에서 의뢰 또는 의정서를 의미하는 용어였다. 원래 영어 공부하셨으면 좀 그래도 그 이 IT 쪽 공부하기 전에 알고 있었다 그러면 알 수 있는 단어이긴 해요. 자, 심리학자 톰 마릴 유명했죠. 이번에 유명한 사람이 됐습니다. 자, 톰 마릴이 컴퓨터가 자, 메시지를 전달하고 메시지가 제대로 도착했는지 확인하고 확인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다시 재전송하는 이런 일련의 절차, 방법을 가리켜 기술적 은어라는 뜻에서 뭐라고 했다라고요? 본래 의미는 외교 분야에서 의뢰, 이게 키워드예요. 의정서. 원래 있던 단어죠. 우리가 갖다 쓴 거죠. 그죠? 프로토콜. 가슴 아프죠? 그쵸? 네. 언젠간 출제 또 다시 됩니다. 이렇게 난리가 났었는데도. 자, 프로토콜 또는 영어로 프로토콜 쓰세요. 왜냐하면 영문으로 쓰세요라고 안 적혀 나와 있으니까 또는 이제 또는 이렇게 적으라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적으시거나 이렇게 적으시면 맞다. 자, 그래서 우리는 컴퓨터 사이에서 데이터 전송할 수 있도록 미리 정보를 메시지를 송수신 측에 정해진 통신 규칙이다. 그죠? 네. 프로토콜의 기본 요소, 구모님이 타이밍이 지난 회차에 출제가 됐던 문제죠. 그죠? 자, 그래서 마지막 문제 아쉽지만 그래도 확인하는 걸로 시험장에서 이렇게 생뚱맞은 문제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알고 가셔서 그쵸?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걸 공부하라는 게 아니고 당황하지 마세요를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20문제 좀 길게 제가 반복해서 당부의 말씀 드리는 걸로 기출 해설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올해 끝냅시다. 그쵸? 정보처리 실기시험 여러분 어떻게 실력을 손으로 표현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실기시험 할 때는 꼭 손으로 공부를 하시고 여러분 꼭 합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신 있으시죠? 합격하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감사합니다. 긴 강의지만 여러분 다 들으셔도 되고 또는 어떻게 해요? 내가 연습하다가 모르는 것만 좀 확인하는 용도로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정말 정보처리 필기실기 공부하시는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